자, 23회 사회복사 1급 시험에 이거 왜 안 나와? 자, 합격 전략. 지금부터 얘기를 좀 잘 들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단박에 합격할 것인가? 자, 지피지기면 100점 배승. 이거 아시죠, 여러분? 예, 지피지기가 뭐죠? 나를 잘 알고 적을 잘 알면, 적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시험을 잘 알면 그러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 있다.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얘기. 자, 볼게요. 연초에 시험을 치릅니다. 이게 결시율을 발생시키고 또 시험의 합격률을 떨어뜨리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에요. 우리 시험 공부해보면 사실은 핵심 요약집 이거만 잘 해도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정말이야. 여기서 8, 90%다 나와요. 자, 시험을 연초에 치르는데 연초가 뭐죠? 우리 연말 연시라고 하잖아요. 가장 바쁠 때입니다. 바쁠 때. 우린 시험 준비를 항상 어떻게 하죠? 닥쳐야 하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보통은 시험 언제 보겠다고 공지가 보통 10월 달에 나와요. 그게. 그럼 10월부터 시험 보겠습니다. 볼게요라고 딱 나오면 그때부터들 준비를 하세요. 100일 남겨놓고.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도 또 제대로 공부를 하느냐?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하냐? 계획은 나름대로 세워요. 자, 100일 남았으니까 이제부터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자. 열흘에 한 영역씩 띄고 그럼 80일 그리고 나머지 20일은 기출문제를 푸는 등 해서 총정리를 해야지.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죠? 예, 그래 놓고서 이제 공부 시작하는 거야. 자, 오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첫 번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뭐가 바쁜 일이 터져요. 예, 하다 한 3, 4일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어떻게 오늘부터 마음 다 잡고 공부 시작. 다시 뭐부터 시작하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게 우리 선생님들 이 시험 준비를 하신 분들은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은 다 아세요. 정말 진짜 아주 뭐 프로이트 원초와 자초자 막 이러면서 막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잘하죠. 근데 그 이후부터 진도를 못 나가는 겁니다. 얘는요, 계획 세우셔서 하셔야 돼요. 계획 세우셔서. 130일의 시간이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나요? 하루에 더도 덜도 말고 딱 3시간씩만 투자하는 거야. 많죠? 많아요. 많지만 지금 이 시점에선 그 정도 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그 정도 해주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어. 반드시 합격이라고 하는 목표 하에 그 3시간만 투자하는 거야. 3시간만. 알겠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3시간을 좀 비워두셔라. 안 되면 2시간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 즉 매일매일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많았어 썼을 때 3시간, 2시간 정도씩을 매일매일 준비하시면 된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우리 복지사 현장에 계신 분들 정말 정신없거든요. 12월 26일까지 예산 보고서 내야 되고요. 또 연말연시 우리 술 먹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막년에 송년회 정신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지금부터 공부를 해놔야 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시간 지나가면서 80일 남았을 때 한 영역당 열흘씩 준비. 그러다 또 후다닥 지나가고 한 달 남았었을 때 한 달이면 충분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쪽지들 갖고 와서 공부하시고 요약집 같은 것들 갖고 와서 그러다가 한 일주일 남겨놓고 에이씨 내년에도 시험 있는데 뭐 24회 시험 봐야지 이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5, 6천 명이에요. 그게. 알겠나요? 여러분 계획을 갖고 준비하실 때 하루 2에서 3시간 정도 꾸준하게 다른 어떤 것도 하지 마시고 우리 교재 강의에만 집중하셔서 정리하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이 시험의 핸디캡이 뭐냐? 공부 분량이 좀 많아요. 그죠? 8개 영역인데 이 8개 영역이 전공으로만 우리 학교에서 전공 과목이 있잖아요. 그 전공의 필수 과목들만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각 영역별 난도가 다 틀려요. 인행사 할만해요. 예, 조사론 어렵다고들 하시죠. 그 실천론 뒤따 할만해요. 실천기술론 별거 아니에요. 들어보면.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론 조금 어려워요.
그다음에 정책론 많이들 어렵다고 해요. 어렵지 않은데 행정론 조금 그래요. 법제론 많이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각 영역별 난도별 차이가 있고 그리고 공부해야 될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지레 겁먹거나 또는 그 분량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고 시험장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맨날 얇은 책만 찾는 거야. 그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페이퍼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만 보고서 가면 뭐 단박에 조금만 난도가 높아져도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핵심 요약집 이거 하나만 잘 정리하셔도 80, 90% 맞을 수 있다. 제가 보증할게요. 알겠죠? 거기에 기출문제집, 모의고사까지만 해주면 돼. 지금 이 시점에서. 알겠나요? 모의고사를 하는 이유는 5회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텐데 이거는 철저하게 완벽한 시험 대비를 위한 경험 쌓기예요. 기출문제집은 당연히 봐야 되겠죠. 자, 이 세 개 체계만 올인하면 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알겠습니까? 여기에 올인해서 정리를 하시면 된다. 그럼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없다? 합격할 수 있어요. 저 믿으세요. 정말 저 믿으세요. 자,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이 시험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국가가 왜 1급 시험 제도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사회복지사는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이 직업, 직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린 진짜 국가가 인정하는 고도 전문가예요. 여러분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가 절대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발급하거든요. 우리 자격증 누가 주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줘요. 여러분 의사 면허증 누가 줘요? 간호사 면허증? 복지부 장관이 줘요.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자격증이 아니고. 알겠나요?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다루는 직종이거든요. 그죠? 사람을 다루는 직종. 그래서 우리 이 사회복지사의 역사적 뿌리가 나중에 실천론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의료 분야에서 시작을 했어요. 우린 고도의 상담가가 돼야 되고 고도의 법 지식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고도의 전문가로서의 지위, 전문가로서의 능력이 발휘되어져야 될 직종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협회나 이런 데서 지금 계속 요구하는 것이 왜 이렇게 자격증 남발하느냐. 근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많이 줄이려고 할 거예요. 그 수많은 2급, 3급 자격증 중에 여러분들은 1급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스스로가 전문가가 됐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건 국가가 인정한 시험에 합격을 해서 내가 진짜 복지사로서의 전문가가 됐다는 걸 인정받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아셨죠? 그 마음 갖고 준비하십시오. 앞으로 제가 또 한 번 장담컨대 이 제도가 자꾸 바뀌면서 1급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실천 현장은 바뀌게 될 거예요. 하다못해 지금도 복지관 같은 데 취업하려면 1급 없으면 취업 못해요. 웬만하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고도화되어져 있고 전문성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1급 필요한 거예요. 장기양 사례관리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장기양 보험 제도도 이 장기양 사례관리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 1급 있어야 돼요. 1급 또는 간호사 면허증 갖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사례관리자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 절박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130일 남은 이 시점에서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요번에 자격증 따고 만다 이 생각 갖고서 공부하는 분들이랑 에이 따면 그만이고 안 따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 갖고서 요번에 취득해서 이번 시험 합격하고 나면 여러분 새로운 꿈이 보인다니까. 저하고 같이 이 오프라인에서 공부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됐냐면 1급 따고 나서 새 꿈을 꾸는 거야. 이제 선배님들 나중에 우리 수업 중에 많이 오실 거거든요. 와서 초콜릿도 나눠주고 막 그래. 그때 보면 교수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진짜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공부를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대구 여성인력개발원 부원장이 되셨어요. 아줌마였는데. 아무것도 모르셨던 아줌마였는데 꿈이 생기고 앞으로 나갈 길이 보여지는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국가로 하여금 자격증 1급을 따는 걸 넘어서서 스스로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야, 나 이렇게 대단하네. 나 할 수 있네. 그 자신감이
여러분들의 삶을 확장시킬 거 제가 확신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요 기간만. 더도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니야. 우리 공시생이라고 하잖아. 저 공무원 애들. 걔네들 하루 12시간씩 공부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구하는 건 2-3시간. 좀 내가 많이 딸린다 그럼 3시간만 공부해 주세요. 알았죠? 꾸준하게. 자, 그리고 자, 60점만 맞으면 합격해요. 시험 합격은 사실 전 강의 시간 때나 또는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합격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공부하면 다 합격해요. 근데 합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새로운 꿈이 생긴다니까. 이게 일종의 디딤돌이야. 봐봐요. 제 말 틀리나 맞나. 새로운 뭔가가 보여져요. 정말로.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야. 우리 재작년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지? 아니야. 그때 한 분은 군인이셨는데 육군 소령 예편을 하셨어요. 종로에서 공부했다. 그분도. 그랬었을 때 이분이 사회복사 1급 자격증 취득하시면서 참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래 놓고 이분이 뭘 했냐면 새로운 꿈이 생긴 거야. 코이카라고 들어보셨죠? 그 코이카 단원돼서 지금 나가 계세요. 해외에. 사회복지사로서. 그런 것 좀 해보세요. 알겠죠? 예,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 갖고서 집중해 주시고, 자, 좋은 교재 강의만 있으면 합격합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우리 책보다 더 수험에 적합한 책 전국에 없습니다. 저는 원래 에듀윌, 시대 에듀 다 있었어요. 제가 이따가 해커스에 온 거예요. 가장 좋은 책,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강의, 우리 강의보다 더 좋은 강의 없습니다. 제가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더 큰 꿈을 향해서 디딤돌이 되는 시험이다. 여기 이 시험 보시고 나면 안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 하나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꿈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더라. 알았습니까? 예. 이거 저예요. 예. 뭐 이런 책이 있다는 거 아실 거고. 자,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건 뭐 기본 이론반부터 차근차근, 자, 부족한 부분들은 기본 이론 수강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추천하고 싶은 거는 핵심 요약 강의에 이제 초점을 두셔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기본 이론 이런 식으로. 요건 제가 빨리 나갈게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이 있는데, 이 기출문제집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기출문제집 혹시 갖고 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1급 기출문제집 중에서 가장 완벽한 해설을 가장 정교하게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과 회차별을 같이 묶어놓은 거. 단원별은 뭔지 아시죠? 주제별로. 그 다음에 회차별로 다뤄놓은 문제집은 우리 책밖에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힘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야만 학생들한테 유리하다 해서 회사가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출간을 했습니다. 7개년 기출문제집을 갖고서 준비하시면 전혀 문제 없더라. 즉 핵심 요약 진도 나가면서 기출문제집 같이 풀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한 주에 일반적으로 한 영역씩 나갈 거예요. 진도를. 그럼 그 한 주에 기출문제집도 같이 풀면 돼. 한 주 동안 안에. 풀고 나는 안 풀려요, 모르겠어요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와서 저한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사옵나이까? 예, 그렇게 진행하시고, 자, 핵심 요약 단기 합격 9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동형 모의고사 치르게 돼요. 동형 모의고사 5회분인데 문제 주옥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시간 대놓고서 여러분들 치르게 할 거예요. 제가 시간 재놓고서 실제 시험 보듯이. 여기까지 하고 가면 여러분들 불합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합격은 당연한 거고, 한 발짝 더 나가서 더 나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 가시는 거고, 연초가 되면 1월 연초에 법개정 특강을 하거든요. 법명 특강을 해요. 우리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해 시험에서 정책론 32번 문제죠. 32번이 아니라 정책론 22번 문제인가에
올해 윤석열 정부에서 바꾼 그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걸 법제도 특강 때 제가 했거든요. 1월 첫 주에. 근데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돗자리를 깔으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어쨌든지 간에 이 제도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수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투게더 줌 스터디라고 해갖고요. 한 10월, 11월들 되면은요, 정기적으로 줌 아시죠? 줌으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줌 아시죠? 예, 소통하면서 공부 진도도 좀 서로 맞추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이걸 정기적으로 가질 겁니다. 줌으로. 알겠나요? 예. 콜백 이건 뭐 그냥 넘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인데 우리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요. 단톡방을 만들고 제가 그 한 주 안에 또는 매일같이 공부해야 될 분량들을 정해줄 거예요. 그럼 정해준 분량을 쫓아오면 돼. 알겠습니까? 쫓아오시면 되고 그 단톡방 내용대로 쫓아오시면 되고 특히 어떻게 진도를 드릴 거냐면 법제랑 우리 시험 8개 영역을 보는데 8개 영역 중에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법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론 5번째 영역인 지역사회 복지론의 3분의 1은 법 얘기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정책론 3분의 1, 사회보장론 3분의 1이 법이에요. 행정론에서도 법 얘기가 나와요. 법제론은 완벽한 법덩어리죠.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법조문 정리하는 것이 우리 시험에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은 법조문 정리하는 시험으로 출제가 된다. 법을 잘 공부하지 못하거나 법을 알지 못하면 시험 도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제 강의가 게시가 되면서부터 단톡방에다가 법조문 게시할 겁니다. 법조문. 알겠습니까? 이 법조문 책에 어디에 있는 거 꼭 읽으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법조문과 나가야 될 진도를 같이 올려드려요. 기출문제까지. 알겠죠, 여러분? 그럼 그것만 충실하게 쫓아오세요. 그거 하는데 하루 2-3시간 걸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 어려운 영역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조사론이거든. 조사론은 오프라인에서 들으시고 정리가 안 되면 인강도 좀 들어보시고 안 되면 와서 계속 물어야 돼. 그 조사론을 돌파를 좀 잘 해주시게 되면 나머지 2-3교시를 조금 흩어뜨려 놔도 자신감이 생겨요. 시험 전체에 대한 맥락이 잡히니까. 우리가 전체 8개 영역을 보는데 인행사의 목표 점수는 20점 이상. 몇 점이요? 20점. 인행사는 20점 이상 맞으시고요. 조사로는 15에서 17점 이상 맞아주시면 돼. 15점만 맞아도 돼. 15점 맞아도 된다는 얘기는 10개 틀려도 된다는 뜻이죠. 예. 얘는 20점 이상 다 맞아요. 누구든지 인행사는요. 알겠나요? 자, 실천론은 생각하지 말고 22점 이상 맞아 주셔야 돼요. 22점 이상 맞으면 돼요. 실천론은. 자, 실천 기술론이 등장하는데 실천 기술론도 한 20점, 18점에서 20점 정도 맞아주면 충분합니다.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더라. 자, 지역사회복지론 한 15점에서 17점 정도 맞아주면 되고요. 정책론도 자, 정책론을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정책론은 어려운 게 아니고 범위가 넓은 게 우리한테 힘든 거예요. 얘는 우리가 이번에 구주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그죠? 이 정책론은 조금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할 거예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20점 이상 맞을 수 있고 행정론은 여러분들 중에서 조직관리자, 시설장을 꿈꾸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 궁극적으로 어디에 도달하는 거야? 다 시설장이 되실 분들이야. 행정론은 뭘 공부하는 거냐면 시설장이 자기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다부지게 공부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알겠죠? 얘도 한 17에서 많이 나오면 20점까지만 나와주면 되고 법제론은 공부를 제가 무섭게 시킬 거예요. 계속 법조문 보게 만들 거거든요. 반복 시킬 거야. 자꾸 보게. 알겠습니까? 그럼 이 법제론도 20점 이상 나오면 돼. 그럼 합격이야, 안 합격이야? 당근 합격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게 조사론하고 지역사회 복지론하고
그다음 법제도 좀 어려워하고 정책인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전부 조사론 빼놓고는 전부 법리학이에요. 법리학이. 그래서 어려워하는 거야. 법리학이들 때문에. 알겠습니까? 알겠죠? 현재 우리 책은 예스24에서 1등 하고 있어요. 교보문고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 강의 믿으시고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다는 거 제가 다부지게 당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질문 받는 시간이에요.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세요. 시험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선생님은 몸무게가 어떻게 돼서 이런 거 빼놓고는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없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자, 오후에 1시부터 강의 진행을 할 거예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첫 번째 영역부터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알겠죠? 참여하실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공부하세요. 예. 못 오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다 오시는 거죠? 그러면 1교시 그러니까 첫 번째 영역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부터 강의를 예쁘게 아름답게 진행을 할 거고 인행산 몇 점 맞아야 된다고요? 20점 이상. 우리 봐봐. 이제 시험장에 가봐. 20점 이상 맞나 안 맞나. 예. 지금 강의 들으시면 반드시 20점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오프라인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총무님을 한번 뽑을 거예요. 뽑고 여러분들 뭐 해주시냐면 그러니까 성함하고 전화번호를 주시면 단톡방 개설할 거예요. 단톡방 개설을 해서 다음 주서부터 숙제 및 과제 소통을 우리 단톡방 안에서 진행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부진 마음 가져주세요. 자격증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까지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난 이거 합격해서 더 큰 꿈을 향해서 가겠다. 알겠죠? 내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반드시 합격하게 강의 진행할 거고 더 큰 꿈이 보여지게 강의 진행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자, 여기 종로는요. 저도 여기 가끔 강의를 오는데 인사동 거리잖아요, 여기가. 볼 게 많습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 구경도 좀 하시고 또 구석구석 뭐 이렇게 식당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후에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나가셔서 밥을 이만큼 드시고 삼겹살 특히 상추 많이 드시고 오세요. 알겠죠, 여러분? 예, 푹 주무시게. 알겠습니까? 예,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드시고 커피를 좀 잔뜩 드신 다음에 마음의 각오를 정확히 세우시고 난 반드시 합격할 거다. 내년에 끝낸다라는 생각 가지시고 오후 수업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예, 1시부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